오늘 준비한 사건은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18년 8월 19일 오전에 이 대공원의 관리사무소 직원 김 씨가 공원 순찰을 시작해요. 그런데 오전 9시 40분쯤에 장미연덕 주차장이랑 이 청계산 입구 도로가 접하는 지점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직원 김 씨가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검은 색깔 대형 비닐봉투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여져 있던 위치가 되게 낮은 높이의 숲풀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눈에 쉽게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직원이 물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가 8월 달이었고 8월 19일 정도 됐으면 되게 더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식물 갖다 버렸나? 아니면 동물이 죽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조심스럽게 이 검은색 봉투를 열어보거든요. 근데 이 봉투 안에 담겨있던 게 토막난 시신이었던 겁니다. 시신은 몸통과 다리가 분리돼 있었고요. 머리는 없는 상태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검은색, 흰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요. 이후에 경찰이 인근 지역을 수색하면서 최초 시신 발견 지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머리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까지 추가로 찾아냅니다. 특이하게 머리는 또 담요로 쌓여 있었어요. 성인 남성으로 추정이 돼요, 피해자가. 옷차림은 반바지 차림이었고요. 신분증이라던가 지갑, 신원을 특정할 만한 그런 소지품들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시신이 담겨있는 봉투가 주차장 숲풀 속에 숨어있긴 했지만 딱히 범인이 뭔가 이거를 막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놓고 떠났는데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2가지 추론이 좀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는 시신의 신원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다. 이런 범인의 심리가 반영이 됐을 수 있고요. 비면식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로는 어떠한 이유로 시신 처리가 급박해진 범인이 미처 은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했는데 사인을 밝혀내기가 힘들었어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구를 이용해서 훼손했다, 시신을 훼손했다, 이 분석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채취했고요. 이 지문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51세의 남성 안 씨라는 것까지 밝혀내요. 자, 피해자의 신원이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주변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가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지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수년 전에 피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의 주소였던 거예요. 정확한 주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과도 떨어져서 20년째 홀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어딘가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경기도 일대 여기저기를 이게 거처를 자주 옮겨 다니면서 떠돌이처럼 살았던 거죠.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요. 수사팀은 피해자 휴대전화 통신 조회를 했는데 여기서 8월 10일, 그러니까 시신으로 발견되기 9일 전이에요. 이때는 8월 10일, 그때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살해된 시점도 그때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동선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 어느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무게의 시신을 유기했다면 범인이 이거 반드시 차 없이는 안 되는 거다. 반드시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노래방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인 대공원 주차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해요. 이 노래방 입구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던 차가 있었어요. 소렌토 차량인데 이 차량이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확인된 날 저녁에 대공원 주변 CCTV 영상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이 노래방이 안양에 있는 노래방이었거든요. 안양의 어떤 특정한 노래방 앞에서 찍힌 차량이 마침 또 시신이 발견된 그 지역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포착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이 더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어두운 저녁인데 전조등을 끄고 이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차적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노래방 주인 34세 변 씨의 차량이었어요. 경찰은 노래방 주변의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고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 변 씨가 수상한 대형 검은 봉투 큰 거를 노래방에서 들고 나와서 차량에 싣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100%죠. 수사팀은 시신 발견 이틀 만인 21일 오후에 곧바로 변 씨의 노래방을 급습합니다. 이미 일주일 이상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급습을 했을 때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변 씨가 이미 경찰이 출동하기 몇 시간 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했다는 사실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냥 나 범인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위치는 빠르게 파악이 됐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동해서 도주 중이라는 사실까지 파악이 됐던 거죠.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4시에 범인 변경석을 서산 휴게소에서 검거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체포 직후에 변경석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해요. 여러분 이 얼굴 익숙하시죠? 많이 보셨었죠? 변 씨의 입에서 나온 그 범행 동기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초반 예측대로 이 변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냥 노래방 주인, 이 밑에 보이는 이 노래방의 주인이었어요. 그냥 노래방 주인이랑 손님 관계였습니다. 변 씨의 말로는 8월 10일 새벽 1시 15분경에 피해자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변경석의 노래방을 찾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놀아주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 도우미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변경석에게. 그래서 변경석이 그냥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그냥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보낸 거예요. 보도방으로. 근데 이때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너 나한테 도우미 제공하고 내가 신고할 거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변 씨가 격분했고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변경석은 카운터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여기까지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으면서 이 변경석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나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변 씨가 노래방 문을 닫고 가게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포털 사이트에 수풀이 많은 곳이 어딘지를 검색합니다.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유기하기 편한 곳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정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던 겁니다.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경에 변경석은 훼손한 시신을 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해요. 그런데 이후의 행적이 조금 특이해요. 노래방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닫고 열흘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니 거기서 뭔가 시신을 훼손했을 테니까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열흘은 좀 길죠. 그리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범행 도구는 카운터에 그대로 있어요. 경찰이 갔을 때 그대로 있었거든요. 열흘 동안이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면 칼은 없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 확인되지 않은 열흘간의 은둔 생활 이후에 변 씨는 노래방을 나와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후에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기 시작해요. 휴가 중이라고 써붙여놓은 노래방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 카운터와 화장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을 확인합니다. 내부는 아주 깨끗했어요. 정돈도 되게 잘 돼 있었고요. 다만 시신 훼손 도구로 보이는 이 도구는 카운터와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죠. 당시 나이 34세, 이름은 변경석. 자, 이게 변 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때 얼굴을 굳이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냥 노출이 되게끔, 공개가 되게끔 결정을 한 거죠. 평소에 이 변 씨는 주변 이웃들과도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노래방을 운영한 게 1년 정도가 됐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인근에 있었던 식당 사장님은
보통은 이렇게 가게를 오픈을 하면은 손님들을 좀 자기네 노래방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도 하고 인사도 할 겸해서 밥도 먹으러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성격이 그렇게 온순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건 이전에도 노래방에서 숙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밝힙니다. 이후에 변경석은 구속 기소됐고요.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범 여부를 수사한 결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유기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1심, 2심 재판부는 변경석에게 징역 20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만 선고합니다. 범행이 잔인해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범행 경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반성하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양형 이유로 밝히고 징역 20년을 때립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아주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었거든요.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이 변경석이 보인 행동들이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행적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초범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이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만한 것들은 뺐거든요. 변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잔인하게 죽인 거, 시신 훼손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건 현장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방 내에서. 범행 도구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초범이다, 뭔가 우발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란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피해자가 변 씨로부터 어떤 깊은 원한을 샀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경찰도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치적 문제 같은 것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 그리고 변 씨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변 씨는 초범이 맞습니다. 정신과 이력조차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시신을 토막냈어요. 되게 힘들게 토막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왜 이렇게 눈에 다 띄는 장소에다 유기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변 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깜깜한 그곳이 시신을 감추기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 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숨겨진다는 판단을 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숨겨졌든 아니든 본인 나름에는 숨겨진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검색했던 내용들도 그랬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곳 자체가 도로변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그냥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외에도 변 씨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래방 홀에서 시신을 훼손한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전에 발생한 다른 이런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시신 훼손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벌어지거든요. 출혈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도 써야 되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변경석은 이거를 노래방 홀에서 합니다. 당연히 많은 양의 혈흔이 홀에 가득했겠죠. 열흘 동안 아마도 은둔을 하면서 이거 닦아내는데 시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원래 뭔가 그 이웃 상인들의 말들처럼 별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외톨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신 유기에 사용했던 차량을 다시 타고 도주했던 점이에요. 변경석은 시신을 유기할 때 자신의 차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으로 도주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특이점으로 짚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시신 유기 현장에 타고 갔던 차를 다시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경찰이 빠르게 변 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변 씨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같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이런 특이한 행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왜 저렇게 보이는 데다가 시신을 유기했지? 혹시 이걸 과시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냥 변경석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눈에 띄는 곳을 유기장소로 택하거나 그리고 범행 장소에서 숙식을 하고 흉기는 또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다 비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수일 동안 생활했다는 사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인지 수준이나 어떤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훼손하고 유기한 끔찍한 범죄를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줄 수는 없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